사실은 내가 네 아빠다. I am your father. 이 장면은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장면일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꼭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육원 출신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다룬 내용입니다. 드라마의 재미나 극적 반전을 위해서 보육원 출신 등장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뭐가 큰 대수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보육원 출신 당사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잘못 심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제가 99년쯤 처음 보육원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참 보육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도 수십 편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런 드라마 인물 중에는 보육원에서 자란 주인공, 보육원에서 봉사하는 주인공, 또 보육원에서 외롭고 힘들게 자라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주인공, 또 보육원에서 외롭고 힘들게 자랐지만 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애틋한 사랑을 갈구다가 결국 부모님을 산봉하는 주인공, 그도 아니면 나쁜 악역에게 나쁜 짓을 당해서 보육원에 버려져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재벌 2세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아주 해피한 이야기 등등등입니다. 어느 날은 채널을 돌리는데 각 3사 방송사의 드라마가 모두 보육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시청자의 재미와 또 극적 반전을 위해서 보육원 이야기를 들춰내는데, 그것이 허구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눈물 콧물 짜면서 감정이입이 됩니다. 보통 대중 사람들은 보육원 아이에 대해서, 또 보육원에서 성장한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단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를 그대로 학습하고 허구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보육원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하고 맙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친부모를 애틋한 감정으로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가끔 해외 입양된 아이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와 부모를 찾는 다큐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자신의 친부모를 갈망하고 드디어 상봉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행복하게 다시 결합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그려집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보육원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부모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학교를 가게 되면 나는 왜 다른 아이와 다르게 살고 있는지, 나는 왜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히 세상 어딘가에 있을 자기 부모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본능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감상이 젖는 것도 곧 현실 앞에서 금방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에서 산다는 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확실치도 않은 부모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그리움과 원망만 가지고 살기에는 다가오는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은 결국 자기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성장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보육원에 사는지, 난 왜 부모와 떨어져서 이곳에서 사는지 금방 직시하게 되고, 나의 부모님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혹은 온갖 안 좋은 일에 연루돼서 자신을 버린 게 아닐지 현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실제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엄마와 친누나가 자기를 시장에 버리고 택시 타고 도망가는 것을 기억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성장해서 초중학교 때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부모의 사고, 이혼, 가정폭력 등등으로 부모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굳이 성장해서 부모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아예 부모의 기억이 없는 친구들은 성장해서 부모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찾았다는 의미 외에 별다른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다시 결합하거나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갖거나 심지어는 다시 서로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기간 친부모와 서로 사랑의 감정을 교감하지 못하고
또 오랜 시간의 틈새 때문에 드라마 속에 그런 해피엔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겐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 자식 간의 내리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편향된 사람으로만 살아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도 입양이 되면은 입양 부모에게 내리사랑을 경험하고 또 혼자 성장하면서 후원자와 봉사자와 깊은 가족과 같은 신뢰를 쌓고 또 연인을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해서 자식을 낳아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보통 입양 가정 중에서는 친자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입양하는 훌륭한 부모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가정을 보고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입양한 자식보다는 친자식에게 더 사랑이 가고 정이 가고 더 잘해줄 거야 그런 의심을 하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외로운 아이란 딱지를 붙이고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 다른 아이들과 사랑의 감정을 덜 느끼고 차갑고 냉정한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가족이란 요즘 시대는 꼭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성 간의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입양된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법적 가족은 아니어도 충분히 함께 살면서 사실 가족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 안쓰는 시접 TV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입양된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의 친부모가 그리워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 친부모를 찾아 그 부모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아이가 특별한 변명도 없이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입양해준 부모와 다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아픈 것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한 말이 바로 가족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꼭 혈연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보육원에서 성장한 사람도 비록 다른 가족과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왔지만 그들은 오롯이 자기가 겪어온 삶을 통해서 그들 방식의 가족 구성원을 생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좀 다른 방식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혈연 중심의 가족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이란 개념을 혈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사유리씨가 전자은행을 통해 가족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근본 없는 가족이라고 비방하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나 입양가족, 조성가족, 성소수자 가족 등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족은 바로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